같은 10억을 벌어도 누구는 5억을 세금으로 날리고 누구는 2억만 내고 3억을 더 남깁니다. 똑같이 벌었는데 누구는 2배 이상 빨리 부자가 되죠. 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00억 부자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구조,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법인 자금을 내 돈처럼 쓰는 구조를 모두 공개할게요.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100억 이상 자산가들만 50명 넘게 관리해온 경영인 코치 최영입니다. 대표님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법인 만들어봤자 돈 빼기 어렵다면서요? 철세가 진짜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자들은 전부 법인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은 세율이 개인보다 훨씬 낮아요. 개인 사업자분들 이런 불만 있으시죠? 아니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나라랑 반띵이네? 맞아요. 개인은 최고 세율이 소득세 45%에다가 지방세 4.5%, 거의 50% 가까이 내가 힘들게 번 돈이 세금으로 뜯깁니다. 10억을 벌면 5억은 세금, 직원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죠. 이러면 일할 맛 나나요? 저라도 안 나겠어요. 근데 법인은 달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율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같은 10억이라도 세금이 2억 이하로 줄어들게 돼요. 지금은 3억 차이처럼 보이지만 10년 사업하면 30억, 20년 사업하면 60억이에요. 이거 세금으로 다 내실 거예요?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해서 세금 30% 이하로 줄이실 거예요? 이제부터 법인 전환을 할 때 반드시 아셔야 할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법인 또는 개인으로 빼기 힘들다던데, 저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법인에서 돈 꼭 빼야 할까요? 아이 학원비나 병원비처럼 진짜 개인적인 지출은 개인 급여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의 비용, 예를 들어 사업 관련 지출, 식사, 출장, 임대료는 법인 명의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낀 세금으로 내 사업에 더 투자를 하거나 사옥, 공장 매입을 통해서 임대료 절약, 부동산 시세 차익까지 누리는 전략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럼 법인에 쌓여있는 돈은 언제 빼오냐고요? 젊을 때는 이렇게 법인 안에 돈을 차곡차곡 쌓고 50에서 60대가 되면 법인을 사망시까지 계속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 자금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급여 세팅이에요. 25년 기준 과세 표준 구간을 살펴보면 연봉을 5천만 원 이하로 설정하면 세율이 15%예요. 5천만 원을 넘어가면 갑자기 세율이 9%가 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돈으로 최대한 활용하되 한 달에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급여를 잘 세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2단계는 배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에 대한 구조를 잘 모르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세금 부담이 적은 형태의 소득이에요. 우선 배당 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배당 소득은 세금이 매우 단순하게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처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5.4%의 원천 징수 세율만 적용되고 그걸로 끝납니다.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납부된 15.4%로 과세가 완결되는 구조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배당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급여를 많이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지만 배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투자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즉 회사에서 일정 부분 급여를 줄이고 그만큼 배당으로 가져오면 대표님 개인의 입장에서는 세금도 줄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드는 이중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3단계는 개인 사업자를 병행하는 거예요. 사업을 여러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한쪽은 법인 사업자로 다른 한쪽은 개인 사업자로 분리하는 전략이 매우 현명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모든 사업을 한 사업자 아래에서 처리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한 곳으로 몰리면 누진세율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최대 45%, 법인의 법인세는 기본 10%부터 시작해서 최대 22%까지 올라갑니다. 즉 모든 사업이 하나의 형태로 묶이면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 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두 갈래로 나누면 소득이 분산돼서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 각각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 부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대표님이 온라인 쇼핑몰과 교육 컨설팅 사업을 동시에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사업을 모두 개인 사업자 하나로 운영한다면 두 사업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이 합쳐져서 1년에 1억 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38% 구간에 들어가 세금만 3천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분리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온라인 쇼핑몰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고 교육 컨설팅 사업을 개인 사업자로 유지한다면 법인에서는 대표님이 일정 급여를 받고 남은 이익을 배당으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님의 소득은 사업소득, 급여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소득은 서로 다른 과세체계로 분리돼서 누진세 영향을 덜 받습니다. 또한 세무처리 측면에서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법인 쪽은 사업 관련 지출, 예를 들면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비, 광고비, 직원급여 등 실제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생활비나 개인적인 소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은 개인 사업자 쪽으로 비용 처리를 하면 세무조사할 때도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어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예요. 법인은 철저히 사업 운영용 계좌, 개인 사업자는 생활비 처리용 계좌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나누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세무 리스크도 사라질 수 있어요. 이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건 상속이에요. 대표님이 성장을 해서 회사의 규모가 크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고민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똑똑한 대표님이라면 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증여와 상속을 고려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얼마인 줄 아세요? 구간별로 다르지만 최대 50%까지 내셔야 합니다. 100억이면 50억이 상속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자산을 축적했어도 자식한테 줄 때는 그게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상속세 다행히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단계 전략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처음부터 자녀를 주주에 포함시키세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커졌을 때 발생하는 증가분에 대한 상속 증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30% 지분의 주주로 포함시켰다고 해볼게요. 이 법인이 10억의 이익을 내면 그중 30%는 자동으로 자녀 몫이 됩니다. 이 지분의 취득 과정만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면 30%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붙지 않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법인 설립 시점에서 주주로 등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회사가 성장한 이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높아진 회사 가치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산정되죠. 그래서 회사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설계해 놓아야 나중에 법인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2단계는 자녀를 회사 사람으로 만드세요. 주주 명단에 이름만 올려두는 것으로 끝내면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구조를 설계하면 자녀가 합법적으로 급여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용돈 개념을 넘어서 자녀 명의 자산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디자인 보조나 마케팅 보조 혹은 SNS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에 맞는 직무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업무를 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린 직원으로 보이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근 기록표, 업무일지, 급여이체 내역, 4대 보험 신고서 등을 꼼꼼히 준비해 두세요. 이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자녀는 회사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배당 구조를 추가하면 배당 소득까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이 모두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외곽 지역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베이커리 카페들 눈에 띄게 많아졌죠. 건물 외관부터 내부 인테리어, 주차장까지 보면 단순히 커피랑 빵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맛있는 빵과 예쁜 공간을 팔기 위해 만들어진 걸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설계, 가업 상속공제 제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혜택은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회사를 이어받을 때 보통은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거의 세금 없이 회사를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산가나 오너 대표님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구조를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가족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시스템으로 회사를 세팅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우리 모두가 나중에 반드시 한 번쯤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법인 대표로서 장기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가업 상속 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제도예요. 즉 직접 생산활동이 있는 업종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구조로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외곽의 대형 카페들이 커피만 팔지 않고 반드시 빵을 직접 구워서 판매합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카페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서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빵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제과점업은 제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단순히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카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업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제조업 구조로 설계된 베이커리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파는 빵집이 아니라 상속세를 줄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처음부터 어떤 업종으로 어떤 구조로 회사를 세팅하느냐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카페나 소규모 매장이라도 10년, 20년 뒤에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이때 법인의 업종 코드, 자녀의 경영 참여, 지분 구조와 같은 요소들이 상속 시점에 세금 차이를 수십억 원까지 벌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법인을 잘 활용해서 자산도 쌓고 그 자산을 내 자식에게도 잘 전달해주자. 지금 어떤 업종으로 시작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설계하느냐가 10년, 20년 뒤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자산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확장하실 때 단순한 매출 구조가 아니라 가업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게 진짜 부자의 사고방식이고 가족에게 회사를 남길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전략입니다. 법인 설립이나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한 꿀팁이 많이 있거든요. 이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고정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여기까지 최영이었습니다.